안녕하세요. 영문법 뿌리부터 스토리텔러 한이와 함께 본강의 동명사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동명사 강의는 앞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함께 비교하면서 공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화한다는 의미의 문법으로 동사에 ing를 붙여 사용합니다. 동사를 명사화 시켰으니까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명사처럼 매듭이 지어지는 느낌이죠. 당연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그 해석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명사의 모양도 한번 볼까요? 지난 강의 투부정사처럼 study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tudy 공부하다, studying, ing를 붙이면 동명사로 공부하는 것. 동명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마찬가지죠. 그 풀이를 동사에 두고 있으므로 목적어가 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뒤에 목적어도 붙여볼까요? Studying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것. 또한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도 붙을 수 있죠. Studying English hard. hard라는 일반 부사도 올 수 있고 또 교실에서 공부하다라는 부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 즉 전치사구 모양의 부사도 붙여볼게요. Studying English in the classroom 처럼 수식해주는 부사가 늘어날수록 동명사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동명사는 결국 동사를 명사화시킨 명사니까 오형식 문장 성분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갈 수 있겠죠? 여기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바로 전치사 뒤입니다. 전치사, 단어 앞에 위치한다는 뜻의 전치사, 바꿔 말하면 항상 뒤에 단어, 즉 명사가 온다는 말입니다. 명사가 온다는 말은 동명사도 올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아래 동명사 예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oosting sales volumes is our goal for this year. 전체 이형식이고요. 주어 자리에 동명사를 쓰고 있네요. 주어를 보충 보완해주는 주격 보호 자리에 명사 라인들이 온다는 것도 기억하시죠? 자, 주어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boosting sales volume에서 boosting 동명사 대신에 to boost라고 바꿔도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까요? Our main concern is promoting our brand image. 자, 전체 이것 또한 이형식 문장이네요. 또 이형식 문장의 보어 자리에 동명사를 쓰고 있고요. 보어는 우리가 공부했듯이 명사와 형용사 자리, 지금은 명사 중에서도 동명사를 쓰고 있으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와도 되겠네요. 그래서 Our main concern is to promote our brand image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The Construction Association recommends hiring new president. 몇 형식일까요? 전체 3형식입니다. 자, 3형식에서 목적어 자리, 즉 명사 자리에 동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동명사가 온다는 말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올 수 있지 않나요? 해서 우리 to hire a new president도 쓸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쓸 수가 없어요. 동명사만 올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도 한번 볼까요? We decided to discontinue selling furniture and focus on fabrics라고 문장을 만들게요. 자, 우리는 자, 여기서 지금 and가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로 앞에 있는 discontinue라는 동사와 focus, 주력하다, 초점을 맞추다라는 동사와 동사를 묶고 있어요. 그래서 가구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고 천에 주력할 것을 결정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삼형식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고 그 안에 지금 discontinue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로 동명사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는 또 to sell이라고 to 부정사를 쓸 수 없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앞 예문과 마찬가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He congratulated the team members for reaching their quarterly goals. 그는 그 팀 멤버들을 축하했습니다.
이유는 for라는 전치사 구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들의 분기별 목표를 달성한 것 때문에 그 팀들을 축하해 주고 있다라고 해서 전치사 for 뒤에는 명사 자리죠. 명사 대신에 동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도 볼까요? 자, Mr. Shin is responsible. 이 형식이 있네요. Mr. Shin 씨는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한 것들은 뭐가 있죠? 그 회사의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이렇게 해서 for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하고 명사 대신에 동명사가 왔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도 한번 볼게요. Her main responsibility, 그녀의 주요 업무는 이라고 해서 보어 자리에 동명사 형태로 문장을 쓰고 있죠. 그 지역의 토지 사용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고 보호 자리에 명사가 왔다면 동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Her main responsibility is to develop the local land use plan이라고 해도 의미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결국 같은 명사로서 쓰이지만 어떤 쓰임의 차이가 있는지도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 페이지에서 몇몇의 예문처럼 목적어 자리에 올 때 쓰임이 달라집니다. 이유는 바로 모양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진행형의 모양을 하고 있죠. 바로 조금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투부정사는 미래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사역동사, 앞으로 뭐뭐 할 것을 시키거나 할 때 투부정사의 투를 생략하고 원형 동사를 쓰게 되는 과정. 지난 투부정사 강의에서 저희 공부 한번 했었죠. 다시 정리하면 동명사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미래와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동명사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목적어 자리에 올 때는 이 현재와 과거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굳이 외우지 않고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Enjoy. I enjoy talking with Honey. 나는 한이와 대화하며 참 즐거워. 한이와의 대화를 즐겨. enjoy라는 동사 뒤에 talking이라는 동명사는 예전부터 한이와 대화하는 그 즐거웠던 시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I enjoy to talk라고 하지 않고 지난 경험에 비추어서 I enjoy talking이라고 합니다. finish, 끝내다. 당연히 하던 것을 끝내야 하겠죠. 또 하던 것을 멈춰야 하니 quit 혹은 stop이라는 동사도 또한 목적어로 동명사만 받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keep, 계속 유지하다, 계속하다, 또 하던 것을 포기해야 하니 give up도 동명사.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동사들, 즉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피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과거의 경험에 기반으로 무엇인가를 추천해주고 제안해주는 것까지 avoid, recommend, suggest 등의 동사들도 당연히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습니다. 반면에 미래와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to 부정사는 뭐뭐 할 것을 앞으로 할 것을 원하고 뭐뭐 할 것을 agree 합의하고 뭐뭐 할 것을 희망하고 뭐뭐 할 것을 제안하고 뭐뭐 할 것을 기대하고 또 할 것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또 뭐뭐 할 것을 거절하다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지 이제 조금 더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명사를 써야 할지 to 부정사를 써야 할지 많이 외우면서 시험 준비를 했던 그 문법 중에 하나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외운 것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뿌리부터 이해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내야 한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remember 이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에 동명사와 to 부정사가 둘 다 올 수 있다면 이제 해석도 잘 구분해서 하실 수 있겠죠. I remember locking the door. 나는 그 문을 잠궜던 것이 기억나. 나 문 잠궜어.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데 I remembered to lock the door when I left. 내가 떠날 때 문을 잠궈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올 때 문을 잠궜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forget, regret 이런 동사들처럼
뒤에 목적어가 동명사와 to 부정사 모두 올 수는 있지만 의미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정리해둬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명사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비교했다면 이젠 동명사와 진짜 명사의 차이를 정리해야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목적어 용의 차이입니다. 동명사는 그 뿌리가 동사에 있어서 동사의 특성을 많이 닮아 있어요. 즉, 뒤에 목적어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사는 독립적인 품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굳이 따라올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는 이제 수식어구의 차이인데요. 명사는 형용사가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successful completion이 되겠지만 동명사는 뿌리를 동사에 두고 있는 동명사니까 수식은 부사가 해줍니다. 그래서 successfully completing the job 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세 번째는 이제 관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관사, 어나 on, 즉 셀 수 있는 것에 대한 명사 앞에 어나 on이 붙은 것, 거꾸로 얘기하면 어나 on이 있다면 뒤에는 명사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명사는 동작을 명사화시킨 거니까 셀 수가 없죠. 그래서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동명사의 의미를 몇 개의 예로 더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자, fund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으면 명사로는 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스크롤을 해서 내려보면 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바로 자금을 대다. 이 자금을 대다라는 동사에 ing를 붙이니 자금을 대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우리말로 자금 조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익숙한 plan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명사로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동사로 계획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계획하다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계획하는 것이니 우리말로 계획 수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lan과 planning은 엄연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mail. 메일이라는 단어는 앞에 이가 붙으면 인터넷으로 메일을 주고받는 그 이메일이지만 그냥 메일이라고 하면 우편물이 됩니다. 동사로는 우편물을 보내다라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뜻에 ing를 붙이면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고 결국 우리말로 우송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우편물과 우송의 의미가 많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게 써야겠죠? house도 볼게요. 익숙한 단어의 명사로는 집이라는 단어지만 동사의 의미로 장소를 제공하다라고 씁니다. 여기에 ing를 붙이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우리말로 주택 제공, 주택 공급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마지막 예로 sit도 한번 볼게요. 좌석이라는 명사이지만 동사로 앉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ing를 붙이면 앉히는 것, 즉 좌석 배치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동명사와 순수 명사 의미 차이 약간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 꼭 확인하셔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더 구분해야 할 한 가지까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시험을 칠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to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to 부정사만 떠올리면 안 됩니다. 바로 전치사 to도 있으니까요. 그 차이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to 부정사의 to는 동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로 쓰기 위해 모양을 달리하려고 붙였다면 전치사 to는 방향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 앞에 위치하는 전치사잖아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이 편지가 철수가 있는 쪽으로 전달되어야 하니까 to 철수라고 편지를 쓰죠. 학교 쪽으로 갈 때는 go to the school, 회사를 갈 때도 go to the work라고 해서 방향을 to라는 전치사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다만 집으로 갈 때는 go to home이라고 하기보다 go home이라고 해요. 이유는 집이 나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문장 한번 볼까요?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여기서 미팅 자리가 빈칸이라면 to 뒤에 to 부정사일까요? 전치사 to일까요?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보다라는 동사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붙이고 갈게요.
보다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중 see는 눈의 기능으로 보일 때 말해요. 가령 저기 철수가 가는 게 보이네. 여기 새가 날아가는 걸 봤어처럼 말이죠. watch는 자세히 집중해서 볼 때 쓰는 동사로 드라마나 스포츠를 볼 때 주로 watched drama, watched soccer game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look이라는 동사는 방향성을 가진 동사로 look up the sky, 하늘을 올려봐. look out the window, 창 밖을 바라봐. don't look down on me, 나 아래로 보지 마. 나 무시하지 마.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결국 look이라는 동사는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럼 look to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쪽을 보다라고 해석을 하는 전치사로 뒤에 당연히 명사가 와야겠죠. 그러면 동명사 자리이기도 한 겁니다. I look to meeting you. 당신을 만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거기에 부사 forward, 앞으로 기울어 보다, 기다리다 라는 부사가 더해져서 그 대상을 더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 즉 기다리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I look forward to 다음에 to 부정사, 동명사 자리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아래의 예문들도 그렇게 방향성을 가진 동사들로 이루어진 수거로 뒤에 전치사 to 뒤에 명사 혹은 동명사가 와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암기로 시험 쳤던 이 수거들의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는 조금 더 외우지 않고도 올바른 품사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제도 살펴볼게요. 과거, 현재, 미래. 현재를 기준으로 한번 과거로 이동하게 되면 과거와 현재 사이에 또 하나의 시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현재 완료인데요. 조금 전 과거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have pp 형태이고 그 have pp보다 한 번 더 과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진짜 과거, past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보다 더 과거는 우리 대과거라고 표현하는 had pp입니다. 그렇다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리고 동명사 공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to study와 studying의 과거 시제는 to have studied 또는 having studied가 되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공부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문을 들어볼게요. I'm glad to live in Seoul. I'm glad to have lived in Seoul. 서울에 살고 있는 것이 만족스러운 것과 한때 서울에 살았던 것이 지금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것. 이 해석의 차이가 되는 거죠.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They regretted having made a faulty product. 그들은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었던 과거에 대해 후회했다라는 시제를 이제 이 문장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연달아 to 부정사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비교해서 동명사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동명사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